네, 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오늘은 특별판으로 구성했습니다. 특별판에 걸맞는 특별한 손님도 저희가 모셨는데요.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권용주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직함에서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또 교수님을 여러 매체에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 최고 권위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권위자는 아니고요. 예. 저도 저 잡지 좋아합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에 예. 월간 카테스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잡지 출신입니까? 잡지사 출신이네요. 잡지 예. 출신이에요. 신생회사니까 좀 잘 좀 조언 좀 해주시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자동차와 사랑에 빠지셨나요? 사랑에 빠진 건 직업으로서 빠진 거죠. 아, 네, 기억나는 게 이제 1997년도 4월에 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엘란트라 중고 자동차를 한 대 사서 수동으로 일산까지 끌고 가는데 2시간 반 걸려서 교수님 최초의 자차인가요? 그렇죠. 좌회전 한번 못하고 직진만 내리했던 기억이 머리에 남습니다. 예전에 새 친구란 시트콤에서 그렇죠. 초보 운전하면서 이제 땅끝마을까지 가는 에피소드 그럼요,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느낌이네요. 일종 보통이십니까? 일종 보통의 이제 대형 트레일러 다 있습니다. 역시 자동차 권위자는 다르네요. 이륜차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종 보통인데 역시 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자동차 얘기부터 교수님과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저희 에디터가 교수님과 사전 통화를 했을 때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에 탈 것에 대한 변천사를 쫙 훑어주셨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속성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탈 것이라는 게 인간은 두 발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의 경쟁력이 뭐냐면 속도였어요. 동굴 201호, 동굴 202호 둘이 앞에 지나가는데 멧돼지가 지나가요. 그럼 201호와 202호 아저씨가 동시에 나오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둘의 경쟁력은 속도였어요. 누가 더 잘 도망가나? 빨리 가는 사람이 창을 한 잡는다. 번이라도 더 사냥한다. 던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속도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탈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탈 것이 뭘로 시작되냐면 가마. 앞뒤 두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탔죠. 그러다가 가마에서 바퀴가 만들어지니까 뒷사람을 빼고 앞사람이 끌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앞사람을 빼고 동물을 갖다 투입합니다. 말을. 그치? 인간 대신 동물아 네가 끌어라. 네. 그러면서 원래 앞에서 끌던 사람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말에서 야 드디어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화석 연료를 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말 너 빠져. 그러면서 기계가 들어가죠. 우리 아무리 속성으로 부탁드렸지만 정말 속성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태우는 연료가 얘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 왜냐면 화석 연료니까. 탄소 배출을 하게 되니까 야 이제 연료 자체를 바꿔보자. 근데 바꿀 방법이 있습니까? 마땅히 없는데요. 야 그러면 탄소 배출이 없는 동력을 한번 써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이미 가정과 산업에서 활발히 쓰고 있는 전기라는 동력을 자 수송 부문으로 가지고 들어옵시다. 라고 시작한 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그러다가 하이브리드는 이제 섞인 거죠. 그렇죠. 섞이다가 야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도 보니까 기름 태워서 만드네? 그것도 문제가 있네? 그러면 기름을 태우지 않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하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꽂아서만 충전하고 내연기관을 없애버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파란색 번호판 전기차가 됩니다. 속성. 5분 걸렸네요. 그래서 전기차의 시대가 시작됐다. 오늘 방송 끝내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만남꾼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바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가지고 스스로 이동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통 분류할 때 우리가 이동의 주체를 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동하냐 그러면 여객용이고 물건이 이동한다 그러면 화물용이고 그다음에 바퀴가 3개면 3륜차고 4륜차고 5륜차고 형태적으로도 바꾸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속도가 많이 느렸을 것 같은데요. 시속 5km 정도였어요. 증기기관차 시대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빨리 걸어가는 정도. 증기기관차였군요. 최초의 자동차는. 그렇죠. 증기라는 거를 썼으니까 증기를 이제 물 끓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물 끓일 때에 이제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 증기 압력으로 이제 바퀴를 굴리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하게 생겼겠네요. 그렇죠. 그건 외연기관이라고 하죠. 외연기관. 내연기관이 아니고 바깥에서
불을 떼서 예. 무언가 동력을 만들어냈으니까. 저희가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사진 자료도 같이 좀 첨부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최초의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페이턴트라는 게 이제 특허고 모터바겐이 자동차를 말하는 건데 최초의 자동차라는 의미는 뭐냐면 1886년에 칼 벤츠가 특허를 취득을 합니다. 벤츠가 그러니까 최초의 휘발유 자동차예요. 그 전에는 휘발유 아닌 다른 연료를 쓰는 자동차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를 벤츠가 처음으로 특허를 등록을 했고 그 특허가 취득된 게 1886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역사를 할 때 보통 페이턴트 모터바겐 1호를 가지고 저게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저 사진에 탑승하신 분이 그 벤츠 부인입니다. 벤츠 씨의 부인입니까? 네, 베르타 벤츠라고. 저분이 원래 저 차를 세 대를 만들었는데 세 대를 만들었을 때 시중에서 사람들이 자꾸 차는 제대로 만들 수 있어? 니네 신랑이? 이러니까 이제 내가 시험을 해야지. 부인께서. 그래서 아직 시판도 안 했는데 저 차를 가지고 친정을 갑니다. 친정나들이? 친정을 가요. 가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기름 떨어지니까 어디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집어넣는데 그게 최초의 주유소가 되고 가다가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냉각수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게 최초의 도로 정비가 되고 저분이 친정까지 도착한 게 최초의 자동차 여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갔다 와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내가 해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으니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해서 사실은 칼 벤츠는 차를 만들었지만 판매는 베르타 벤츠가 했다. 내조가 정말 끝판왕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흥미로운 건 저 차가 나오기 이전에 그 전기 자동차는 이미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휘발유차 전에 전기차가 이미 있었습니까? 그렇죠. 등장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냐면 동력의 전환을 가만히 보시면 조명을 보시면 돼요. 조명. 우리가 옛날에 심야에 우리 집을 밝히려면 횃불을 들거나 모닥불을 피거나 하잖아요. 귀족들은 냄새 없는 거 많이 피웠거든요. 초 피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초를 가지고 바꾼 게 고래기름이에요. 향유고래. 냄새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밤을 밝히죠. 그래서 원래 록펠러라는 석유 재벌이 석유를 가지고 등유 시장에 들어갔던 거예요. 밤을 밝히는 조명용. 왜냐하면 이제 고래기름이 비쌌으니까 서민들은 밤에 그 횃불이나 모닥불 해야 되니까 냄새 나잖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그쪽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에디슨이 내가 유명한 사람 다 나오네요. 전기를 만들겠어. 전기는 있었죠. 근데 내가 전구를 가지고 전기로 불을 밝히겠어. 라고 하면서 맨하튼의 심야 조명으로 들어오니까 록펠러가 생각한 거죠. 나의 조명용 등유 시장은 끝났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록펠러가 찾아간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포드까지 나오는군요. 포드 찾아갑니다. 어이 포드. 왜? 너 자동차 많이 만들어서 단시간에 많이 확산시키고 싶지 않아? 내 꿈이야. 그래서 포드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러면 너 지금 식물성 연료를 가지고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휘발유 쓰자. 근데 휘발유를 왜 썼냐면 휘발유는 그때 등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남는 자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렴하게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쓰자라고 해서 포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포드가 단시간에 포드 T형이라는 차를 만들어내면서 무려 18년 동안 1,500만 대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자동차. 그렇죠. 그게 값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자동차 한 대 값이 보통 $3,000에서 $4,000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뭐 환산해 보시고. 근데 그 당시에 이 T가 얼마냐면 $850였어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가면 $300까지 내려갑니다. 생산이 단순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을 낮췄는데 운전자들이 이용할 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록펠러가 기름으로 낮춰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주유소가 재빨리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전신줄을 달아가지고 전선을 연결해서 가는 속도와 주유소를 만들어서 기름을 갖다 붓는 속도를 따져보면 환경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주유소가 월등히 빨랐던 거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수송 부문은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이 자리하게 됐던 거죠. 자동차의 지금과 같은 상용화에는 그 포드가 거의 뭐 24초에 한 대를 찍어냈다는 포드뿐만 아니라 석유왕 록펠러도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140년 동안 자동차의 연료는 화석 연료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 뭐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뭐 전기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개발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기차가 왜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1906년도에 미국의 그 뉴욕 거리에 네. 전기 택시가 한 100대가 넘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 사라졌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에 기름 넣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물론 매연도 좀 나고 예. 하지만 그 당시엔 친환경 개념이 없었는데 근데 전기차의 당점이 뭐였냐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전했을 때 멀리 못 가는 거죠. 얼마 못 가요. 예. 게다가 그 당시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예. 충전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에너지는 많이 못 담는데 충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 예. 귀족 부인들은 좋아했어요. 왜요? 냄새 안 난다고. 어우, 냄새. 예. 고상하게. 네. 예. 그랬는데 실제로 대중화되는 차원에서 보면 불편했던 존재였던 거죠. 그랬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충전기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화석 연료에 들어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 베이스의 연료를 쓰지 말자고 하니까 이제 전기차가 다시 주목을 받는 거고 여기에서 주목을 받는 건 전기차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제는 배터리에 담아낼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네.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간 거죠.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생각해 보시면 네. 가로등도 있고 언제든지 전선을 끌어와서 네. 충전할 수 있는 기계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전기를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고 다만 음. 아직 한 가지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어허.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예. 앞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거야. 예. 신재생 에너지로 예. 비싸. 예. 하지만 비용은 떨어질 거야. 왜? 과학자들이 그냥 안 내필 거야. 예. 무조건 떨어뜨릴 거야. 예. 예. 라고 하는 전제하에 네. 그럼 전기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지금 아직 보니까 전기차 보급률은 3% 정도 수준이라고 그럼요. 하는데 네. 이제 그러면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언젠가는 대체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내연기관차를? 상당 부분 대체하죠. 상당 부분. 네, 대체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초창기 시대에도 분명히 식물성 연료와 그다음에 화석 연료, 네. 그다음에 전기가 공존했어요. 그렇죠. 시작 자체는. 예. 지금 이제 다시 이거를 동력 전환의 시대로 본다면 지금 역시 화석 연료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소로 가는 그렇죠. 에너지가 수소죠.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내연기관은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원죄가 있었잖아요. 아니죠. 예. 원료가 화석 연료가 원죄인 거지. 예. 얘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네네. CBS 건물에다가 좋은 사람 넣으면 예. 좋은 건물 내는 거고. 죄는 이강민한테 있지 CBS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그대로 쓰고 네. 배출가스가 없는 건 없나?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수소 베이스의 합성 연료가 있어요. 네. 이것도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는데. 어쨌든 히틀러가 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수소 합성 연료였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합성 연료를 지금 현대적으로 와서는 이제 수소 베이스로 만들어 쓰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내연기관을 그대로 쓰고 대신 그 연료만 수소 기반으로 액화시켜서 쓰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소 자체를 가지고 기체 상태에서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자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 바깥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걸 배터리에 넣어놓고 쓰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막 들어서는 거예요.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하나의 맥락을 똑같은 관통하고.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정말 이제 상용화가 되면 나중에는 도로 위를 달리기만 해도 막 자동 충전이 되고, 지금의 주유소 개념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뭐 충전소 개념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배터리를 자동차가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터리에 전기를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무선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휴대폰 충전하듯이. 그렇죠. 그다음에 유선으로 꽂아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터리 아예 떼가지고 별도로 충전해놓고 다시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무선 방식인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 같은데 전기 버스가 가면 배터리 조그만 거 써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정류장까지 가는 에너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서가지고 승객들이 탈 때 밑에서 파박 하면 충전돼요. 수시로 또는 위에서. 태양?
아니죠. 위에서 이제 네. 그 전파를 주면 되니까. 전파. 예. 해가지고 위에서 하든가 밑에서 하든가. 예. 그러면 손님이 탑승할 때 그 다음 정거장 갈 수 있는 데만 있으면 돼요. 또는 그 다음 정거장. 예. 그렇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럼 일반 차들도 그렇게 틈틈이 할 수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 예. 다 가능하다. 한데 다만 이제 버스가 유리한 건 예.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개인용 승용차는 불특정 목적지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선이 정해진 건 가능한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뭐냐면 네. 다시 공사해야 돼요. 그렇죠. 다 뜯어내야죠. 다시 또 땅 파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럴 거면 네. 그냥 저기 종점에서 배터리 통째로 바꿔줄게. 네. 일리 있네. 네, 그렇게 지금 이 경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하면 사실 테슬라부터 떠오르긴 합니다만 지금 애플도 뭐 애플카니 뭐니해서 전기차를 만들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플이 진짜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로 지금 보잖아요. 네. 애플은 자동차로 안 봐요. 그럼요. 맥북, 워치, IT 기기, 아이폰, 네. 아이팟 네. 그거의 연장선으로 자동차 봅니다. 자세히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네. 전자기기의 연장선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네. 그냥 휴대폰에 바퀴 달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퀴 다른 거하고 휴대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우리에겐 별 차이가 없다. 우리에겐 그저 IT 디바이스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에서 접근합니다. 다들 스마트폰 쳐다보고 그렇죠. 있듯이 그냥 네. 이동하는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 접근하는 거고요. 그걸 예.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이튠즈라는 생태계에 네. 12억 명 정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인원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럼 애플카를 산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12억 명에서 예를 들어서 5억 명이 샀다. 네. 나중에 그럼 17억 명. 거의 애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동은.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근데 구글은 자동차를 안 만들 겁니다. 네. 제 예측에는. 왜냐하면 왜요? 구글은 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음. 이강민의 뇌와 권영주의 뇌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는. 구글이 지배하는. 더 무서운데요, 그게. 네, 대신 네. 뇌 사용료 얼마씩 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샀지만 예. 그 자동차 회사가 구글의 지능을 쓰잖아요. 예. 그럼 그 자동차 회사가 구글에다가 이용료를 내야 돼요.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차에게 있어서 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이런 컴퓨터에- 각종 정보. 네, 컴퓨터에 예. 핵심으로 하는 알고리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왼쪽으로 할 건가 오른쪽으로 할 건가. 예. 내가 판단하지 않죠. 자동차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정착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로 너의 성능을 내가 차의 30%를 높여줄게. 네. 가능해요. 네. 근데 높여주면 돈 내야 되고 높이지 못하면 돈 안 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배를 해나가겠죠. 교수님 수준으로 가려면 한 $700 내고 그렇죠. 이강민 수준으로 가면 한 $300 내고 좀 비싸죠. 예. 저는 좀 더 내야 돼요. 그럼 완전 무결한 자율주행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은 한데 예. 쉽진 않아요. 쉽진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사람이나 자율주행이나 인식을 하고 네. 그 인식했을 때 이게 사람이야 동물이야 물건이야 장애물이야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도움되는 거야 네. 이걸 다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제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네네. 그 다음에 뭐 바퀴를 왼쪽으로 꺾든 오른쪽으로 꺾든 멈춰 세우든 행동을 할 텐데 네. 아직 인식이 완벽하지 않아요. 고라니가 튀어나오고 이러면 인식을 못할 수 있다. 그렇지 예측하기가 네. 쉽지 않고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다. 왜요? 왜냐 그랬더니 네. 고속도로 가보셨죠? 네, 고속도로에 가보시면 수많은 마네킹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 피해가. 다 피해가. 모 회사가 예. 한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했는데 좀 달릴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사람 지나가는데 급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나마 지금 많이 예. 개선됐다 의외의 그러는데 복병이네요. 이제 뭐냐 마네킹이 발전합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옷을 입혀놨는데 네. 요즘 뭐 거의 사람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팔도 막 위아래로 움직이고 예. 근데 5군데로 반짝반짝대고 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뭘로 인식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인식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생각지 못한 포인트. 설령 나중에 인식이 완벽하게 되더라도 예. 이건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음. 만약의 사태에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벽한 기계도 그렇죠. 없어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대한 그 민사적 보상은 충분히 가능해요. 공동보험으로. 네. 그런데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아하. 그게 어려워요. 그런 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예. 모든 그 사고에 있어가지고 뭔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네. 형사적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그 형사적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 헌법까지 바뀌어야 돼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저기 이쪽으로 좀 유명하신 네. 그 H 변호사님이 저한테 하신 한 얘기. 변호사님. 예. 예.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연결 좀 해주세요. 뭐 그럼 바쁘셔가지고 너무 잘 나가셔서. 그럼 아까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카를 구상할 때 그냥 이동하는 IT 기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또 저보다 더 상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럼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면 차 안에서 사람들은 어느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다 자동차가 알고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을 건데 비밀적인 행동은 못 하겠죠. 그 데이터가 다 애플로 가고 그렇죠. 있어요. 보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사는 결국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다.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할 게 없을 때 영화도 보고 콘텐츠를 즐기게 되니까 그 콘텐츠 회사들이 우리의 경쟁사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자동차 회사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업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율주행을 했다고 치죠.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그건 100% 이용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퍼블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작아요. 한 대가 100명을 이동시키니까.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공장이 계속 줄여야 되겠네요. 고민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자율주행이지만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운전 스티어링 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을 선택적으로 그냥 두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고 싶을 때는 운전할 수 있게. 그래야 값비싸도 이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소유가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열심히 개발 중인 것이고 한편에서는 스티어링 자체가 없는 아예 정말 퍼블릭으로 쓸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 양극단에 가고 있을 때 자동차 회사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고개들을 하늘을 보고 UAM 띄우는 거예요. 뭘 띄운다고요? UAM을, 도심 항공을. 왜냐하면 이것도 교통사업이거든요. 맞잖아요. A에서 B까지 돈 받고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또 경쟁이 없어요. 블루오션이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육상 수송을 보면 기존의 교통사업자들이 또 경쟁이에요. 근데 교통사업자들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든 물건을 사주는 고객인데 이 사람들과 교통사업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천천히 들어가는데 갈등이 없는 부분을 봤더니 하늘이야. 하늘이에요. 딱 중간 하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디어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 미래 상상화에 그렸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럼요. 로봇 찌빠 나오는 거죠. 신문수 선생님 로봇 찌빠 나오는 거죠. 요것도 궁금했어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막 스페이스X 우주 기업도 갖고 있고 막 우주에 자꾸 눈독을 들이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 자동차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 사업과 하나는 통신 사업이에요. 에너지와 통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 팝니다. 가정용 배터리 팔아요. 미국에서. GM도 팝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이강민 편집장이 외부에 나가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거기서 충전을 해갖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집에 배터리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많이 남았습니다. 나 굳이 한전에서 전력 끌어오지 않고 쓸래요. 그러면 자동차에는 배터리를 가정용 배터리로 옮겨두면 돼요. 그럴 수 있군요. 그죠? 이렇게 한 게 더 싸.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쉽게 말하면 에너지 바스 사업이에요. 에너지 배터리 에서 서비스. 서비스로서의 배터리.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테슬라는 이쪽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테슬라의 자동차는 여기에 연계된 수많은 배터리 전력 운반 수단체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런 차들은 결국은 운전자를 없애서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로. 그렇죠. 단기간에 우주에서 통신망을 구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 테슬라 통신망이 엄청 빨라요. 그랬을 때 좀 쓰자 그러면 돈 내. 진짜 무서운 세상이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구글도 그렇고. 구독 서비스로 하는 거죠. 구독 서비스. 통신 구독 서비스. 통신 구독 서비스. 구독 서비스 얘기하셔서 나중에 자동차도 우리가 구독해서 이용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도 렌탈하고 있잖아요. 그냥 렌탈의 의미. 구독은 렌탈의 다른 그냥 초기 비용을 우리가 아낄 수 그렇죠. 있고. 다만 이제 렌탈을 과거에는 한 대를 가지고 오래 했는데 지금은 한 대 가지고 짧게 섞어서 여러 대를 할 수 있다는 게 구독 서비스고. 그게 대세가 될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가면 소유와 공유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호캉스를 즐기더라도 내 집이 가장 편한 것처럼. 그렇죠. 자차 소유욕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소유욕은 본능이에요. 욕망.
네, 철학자 그 장 보드리아르가 그 느끼한 눈빛을 하고 네, 장 보드리아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물건을 소유하는 건 그 네. 물건의 기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능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걸 소유하는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명품백이 왜 필요하죠? 사실 실용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하러 비싼 차를 타고 다니죠? 어. 이동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욕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헷갈려하는 것이 뭐냐면 네. 공유와 소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고 대신 우리는 독점적인 공유를 좋아한다. 독점적인 공유. 나의 공유. 그렇죠. 나만을 위한 공유.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한 행태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있지만 예. 내가 장기 렌탈하는 것도 있어요. 예. 렌탈이 공유란 말이에요. 내가 안 타면 누군가 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독점적으로 1년, 3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독점적 공유를 선호하지 그냥 완벽한 공유는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 에디터가 교수님 자율주행차 나오면 사실 거냐고. 저는 안 살 거예요. 안 사십니까? 이용할 예. 거예요. 이용을 돈 주고 이용할 겁니다. 네. 직접 운전하는 차는 제가 하고 예. 그냥 이용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차 바꿀 생각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예. 전기차 사는 거 합리적입니까? 저는 예.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프라는 계속 늘어날 거고 네. 지금 당장 인프라가 부족해서 안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앞으로 사가지고 인프라 늘어난다라는 거를 전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휘발유차가 불이 들어오면 예. 땀나기 시작합니다. 주유소 찾으려고 예. 불안해가지고 예. 전기차는 더 심해요. 어. 한 40%만 남아도 네. 불안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네. 그거는 경험을 해보면 사라져요. 경험을 해보면 감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주행거리가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기차 타시나요? 반전기차 탑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 구독자가 저거든요. 네, 예, 전혀 문제 고민 없어요. 중인데. 네, 사세요. 괜찮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자치단체 보조금 남는데 많아요. 아직. 자, 우리 역사에서 이동수단의 변화는 인간의 삶을 정말 대폭 바꿔왔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전기차의 시대에 또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을지 원 교수님과 상상을 해봤습니다. 권용주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